단톡방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연금 인플레 방어. 설명 좀 해볼래? 이제 예전부터 뭐 월급의 10%는 모아야지 하는 그런 안도감이 사실 고정급여에서 10%는 인플레이션 반영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비율을 계속 그 숫자에 맞춰야 되고, 일반적인 월급 방식에서는 급여가 거의 늘어나는 폭이 적기 때문에 급여와 연금의 저축액을 계속해서 증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수.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검수를 끝냈는데 평일날은 할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내가 어저께 밤까지 했는데 마무리를 아주 조금 못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저도 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잡일이죠. 저 일 말고요. 잡일 빼고 시간 중간중간에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142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검수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자책으로 발간이 돼요. 이틀 만에 썼거든요. 그럼 이틀 만에 제가 썼겠어요? AI가 썼겠어요? AI가 썼겠죠. 자, 잘 들어봐요. 이제 배움이라는 건 없어요. 배움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였냐?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예전에 배움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찾아갔어야 됐어요. 도서관에 가서 그 두꺼운 책의 내용도 모르면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찾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어야 한 줄을 건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AI 시대까지 왔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짓을 안 해요. 이거 이해됐어요? 예. 그럴 필요가 있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노력이라는 걸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서는 인간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왜? 이미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배움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올리는 시대는 이제 없다고요. 왜? 배움의 기회는 지금 여러분들 그 핸드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은 미국 최고의 대학교의 최고의 교수님 말씀도 1초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것뿐이지. 그죠? 그럼 이제 배움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인간의 퀄리티가 올라가느냐? 학습입니다. 학습.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학습을 해서 내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학습되지 않아요. 자, 방금 우리 친구가 아주 멋들어진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할 수 있었을까? 학습이 돼 있어요? 자, 내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습이 안 되어 있지. 우리는 지금 자료가 주어지니 이게 그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요?
정보는 남이 주는 거고 내가 주는 정보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메이킹할 것인가가 인간의 능력이 되었다고요. 방금 그 자료는 제가 어떤 AI에다가 한 4줄 핵심만 담아서 글을 썼더니 걔가 3분 만에 만든 자료예요. 근데 똑같은 툴, 저와 같은 AI를 쓰고 있는 누군가들은 그런 걸 못 만들죠. 왜? 컨텐츠가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가공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은 할 수 있죠. 왜? 다른 친구들보다 배움이라는 게 시간이 길었나 보죠. 근데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저께 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운전하면서 GPT랑 얘기를 하면서 다닙니다. GPT한테 연금저축펀드의 연금 수령 기간은 몇 년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GPT가 뭐라 그러냐면 종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종신 아닌데? 라고 얘기했더니 실수입니다. 종신은 없습니다. 네가 방금 종신이라면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캡처를 해서 제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FC가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GPT가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고객한테 얘기하면 고객은 100% GPT한테 물어볼 텐데 GPT는 틀린 정보를 주네. 근데 인간은 누구를 신뢰해요? 이상한 세상이죠. 자, 근데 하물며 내가 GPT보다 더 정확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전 GPT보다 정확해요. AI보다 정확한 사람 봤어요? 이세돌도 AI 만나자마자 졌잖아요. 근데 저는 GPT랑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기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해서 AI보다 나만?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금융을 모르는 사람. 영어로 써있어요? 한국말로 써있어요? GPT한테 내가 한국말로 보면 GPT는 어떤 정보를 취합할까요? 한글로 되어 있는. 그죠? 그러니까 국문이라고 해요. 국문. 국문 자료들을 서치를 하겠죠. 왜 GPT는 나보다 모를까? 대한민국에 떠드는 국문 자료는 다 틀렸으니까. 이해됐어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국문 자료 어떤 분야에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은 다 틀렸을까? 금융 후진국이니까. 자기들이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막 써놨던, 저는 안 썼는데요. 흐름상 막 써놨던 그 자료들을 기초로 나한테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지만 얘도 이제 계속 학습이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1년 뒤에는 조금 더 환각이 줄어들고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겠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금융 관련해서는 AI한테 물어보지 마라. 왜? 금융후진국 대한민국에 있는 국문 자료들은요 다 뻥이에요. 내가 뭔가를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이
KBS에서 방송 다큐멘터리를 종합으로 어저께 했어요. 거기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어저께 저희 행정방에다가 올려줬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명목급여와 실질급여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어봐. 알아요? 그래서 제가 걷다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뒤져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교육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MC라는 잡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뻔했던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나머지 뭐 대한민국의 FC만 해요? FC 아닌 사람들은 아예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고요. 그죠? 근데 그걸 들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이지영보다 제가 연봉이 더 높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지영 누군지 알아? 네. 이지영이 가리킨 건 결국에 대학을 가는 데까지의 키잖아. 그럼 여기에 또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건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 알 거야. 대학을 나오면 뭐가 나아져? 뭐 갑자기 인생이 짠 하고 개런티가 되나? 그냥 4년도 공부한 거고 등록금 더 낸 거고 사실 이제 대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무슨 차별이 있지? 근데 그 이후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민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돈 없어. 이거 아니야? 그럼 역사에 대해서 철학이 가리키고 있는 이지영보다는 돈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내 몸값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값은 이지영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돼요. 왜일까? 안 팔려. 안 팔린다. 왜 안 팔려? 사람들이 니즈가 없어. 그럼 그 니즈는 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인생 내내 돈돈돈돈돈돈돈돈돈 거리면서 살죠.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봐. 돈돈돈돈돈 거리면서 살잖아. 명목급여와 실질급여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죽을 때까지 돈돈돈돈 거리면서 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뭐조차 없는 거예요. 배움의 의지조차 없는 거지. 학습은커녕 배움의 의지조차도 없다고. 그건 배우지도 않는 걸. 여러분들 대한민국하고 저기 뭐 콩고 아프리카 나라랑 비교해봐요. 누가 더 많이 배워요? 대한민국 훨씬 더 많이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거든. 근데 못 배워, 안 배워, 의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지처럼 살아야지 뭐. 못 배우고 안 배울 거면. 그럼 그 중에서도 주제가 돈이라면 돈에 대해서 안 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난하게 살면 돼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 가난하게 살고 싶어? 그럼 돈에 대해서? 아니, 니네 얘기 말고 자기들도 여기 왔으니까 지금 관심 있는 거지. 니네가 무슨 관심이 있었어? 뻥치고 앉아있어. 그냥 웃었잖아. 어떻게 하면 여자가 꼬실까?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10kg 더 들까?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인정돼요? 제가 그래서 이틀 동안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년에 한 50권 정도 책 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떠올랐어요. 왜냐?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런 장표 7장 갖고 만든 거예요. 7장.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내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면, 봐봐요. 제가 220명 정도에 있는 슈퍼본부에다가 지금 그 PPT를 올려드렸잖아요. 이건 100억짜리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1원의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그 PPT는 똑같죠. 근데 왜 가치가 달라질까요? 우리 차월들이 낮아서 좀 강의 내용 어려워요? 어째 시즌2라면 1이랑 똑같이 할 순 없잖아. 아, 나도 맨날 신입교육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나 17년 차인데. 왜 가치가 다를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조금 더 가봐. 누가 활용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수동적인 자세에서 피동적인 자세로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의식 자체가 자꾸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네가 좀 알려주면 안 돼? 가르쳐주세요.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애껴주세요. 네가 좀 애껴주면 안 돼? 우리는 다 되게 수동적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잘못된 거 아니야?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에서 받아들이는 테이커의 입장으로, 어떤 테이커 말고 테이커의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거 이거 되게 무서운 습관이고 버릇인데, 잘 봐봐요. 백성원 본부장님은 기버 같아요, 테이커 같아요? 그러니까 거진 대부분의 90% 이상의 인간은 타고났어요. 기버의 삶은 타고난 거라고. 근데 나머지 10%는 자기를 바꾼 거거든. 근데 테이커는 죽을 때까지 테이커로 끝나요. 그럼 테이커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주지 않으면 갖는 게 없어. 근데 기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내 주변을 더 풍성하게 하고 희한하게 줌으로써 갖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의식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당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받는 걸로 의식 구조가 되어 있어. 그거 바꿔야 돼요. 자, 그게 왜 어떤 거는 100억이고 어떤 거는 한 푼의 가치도 없겠냐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100억이 될까요? 내가 지금 보내준 게 한 10장도 안 될 텐데. 저는 그런 콘텐츠를 조금의 과장을 안 하고 축소해서 한 10,000개 정도 이상은 있거든요. 이제는. 왜냐면 여러분들 한 우물만 파봐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 근데 그 한 장이 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보통의 인간, 여기서 보통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약 50% 이상의 보통의 인간을 의미하는 건 없겠지만, 제가 말하는 보통의 인간은 99%입니다. 99%의 인간은 몰라요. 그걸 대한민국의 99%의 인간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날 지금 자기들한테 지금 줬잖아. 그럼 자기네들이 그거 하나만 갖고도 대한민국의 99%면 만나면 누구나 이긴다는 거거든. 그걸로만 영업해도 100억은 벌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왜? 대한민국의 99%면 5천만 국민인데 여러분들 5천만 국민 다 만날 수도 없잖아.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컨텐츠 하나 갖고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고리즘이 이상준 알아요? 이상준? 코미디언? 걔가 요즘에 스탠딩 코미디
한다고 다시 대학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70석 갖고 시작해서 이번에 전국공연 했는데 이제 1000석을 채웠더라고. 걔가 어디지? 이태원인가? 어딘가에 원래 스탠딩 코미디 하는 펍 같은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 간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동안 거기에 그날 스탠딩 코미디 했던 코미디언이 한 6명 정도인데 얘가 이제 한 꼭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 거예요. 8분 30초 만에 기법 치고 내려옵니다. 8분 30초 만에. 걔가 코미디를 20년 했거든요. 20년 했는데 10분을 못 채우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죽어버리고 싶대요. 왜냐? 그동안 짜여져 있는 것만으로 하다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그것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상준 하면은 뭐 사망토론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얼굴을 아는 코미디언이잖아. 그 이름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펍에 앉아 있었던 사람 한 대략 50명 정도의 차가운 시선. 그 시선에는 뭐가 있겠어요? 야, 너 안 웃겨. 이거 아니야? 웃으려고 갔는데 안 웃겨. 그러니까 10분, 20명 코미디언이 10분을 못 채우고 내려와서 다른 코미디언들한테 웃음이 되는 조롱을 당하는 어저께 영상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3시간도 채우는데 원래 2시간 약속하고 3시간 강의하는 게 제 특기거든요. 지금도 대본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암기를 태어나서 제일 못하는 게 암기예요. 그래서 한문, 뭐 윤리, 그다음에 사회 이런 것들은 다 점수가 낮았어요. 제가 대학교도 그지 같은 데 가는 게 사회 때문에 그래요. 저 영어 수학은 100점이에요. 과학도 하나 틀렸어요. 근데 사회가 반타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 자체를 원래 못해요. 근데 그 라이브, 그 20년 동안 개그를 했던 그 어떤 누구도 그 라이브가 안 된다라는 거야. 10분의 라이브도. 근데 봐봐요. 그러면 다 10분짜리건 20분짜리건 30분짜리건 외웠다는 얘기지. 20년 동안 먹고는 살았으니까. 그죠? 외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저는 FC 상담을 어떤 식으로 왔냐면 제가 원래 옛날에 배우가 꿈이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연극을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데리고서 연극을 보러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혼자 배우가 뮤지컬 말고 연극에 혼자 나와서 한 1시간 20분 동안 그걸 혼자 하는 걸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서 이상하게 뭔지 모를 전율 같은 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저런 배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고3 때 영영과를 썼었거든요. 근데 FC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이거 너무 쉬운데? 자기들의 생각을 오늘 요것만 바꾸고 가도 괜찮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렵죠? 영업하기. 근데 나는 신입교육 때 빵 차올 때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왜냐? 이상준하고 똑같잖아. 이제 해석해 줄게요. 연극은 1시간짜리의 극을 암기하고 연기를 할 수 있으면 그 극이 유명해지기만 하면 그 배우는 평생 그 1시간짜리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이상준도 사망토론 그거 가지고 아직도 먹고 살더라고. 그 1시간짜리 극을 연기하는 것만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왜냐? 오늘은 내가 널 만났잖아.
이걸 17년 전에 됐거든요. 근데 그때 네가 없었잖아. 근데 17년이 지났네요. 방청객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똑같은 걸 해도 얘한테는 새롭잖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FC는 결국에 누군가를 만나서 뭐 앞에 과정이 있을 거고 뒤에 과정이 있을 건데 결국엔 글을 노크하고 설명하고 클로징이 되는 데까지 1시간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시간 혼자 저처럼 막 3시간, 4시간 제가 스트레이트로 상담한 게 6시간짜리 3번 해봤거든요. 8시간짜리 3번? 8시간씩 3번? 이게 강원도 동해에 있는 동해 어린이집 원장님이었는데 그 시골의 원장님들은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올바른 정보라고 하면 고집스럽지 않을 텐데 그건 이제 진리로 가는 거죠. 나도 보험 좀 알아요 아저씨 라고 시작을 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표정은 진짜 무슨 사감 선생님, 원장 선생님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 승부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고 그지가 태도 같았으면 왜 그러세요 하고선 말았겠지. 그가 그렇게 살든 말든 따라 뭔 상관이야. 그죠? 근데 말은 날카로운데 행동은 친절한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날카로운데 자꾸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뭐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따뜻한 시골 아줌마 같은 느낌이 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겠다라고 해서 첫날 미팅 때 8시간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애들이 학교 간다고 했는데 난 아직 상담 중인데 애들이 학교에서 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짜장면 시켜 먹었거든요. 그렇게 8시간짜리 상담을 총 3회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상담은 주말에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애기 아빠까지 해서 온 가족 4명하고 밥 먹으면서까지 상담한 게 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결과는 그리고 나서 24시간 상담하고 이제 계약 받으려고 했더니만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뭐 3566 뭐 해가지고 이제 고지에도 아픈 사람도 보험 가입하잖아요. 저 영업할 때는 그냥 어저께 두통으로 병원 가서 머리 아파서 왔어요. 보험 가입 못합니다. 아예 없었어요. 고지도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병력들이 있어서 한 건도 못 받았어요. 다 끝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한 사람을 놓고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극을 만들어 암기를 해서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엔 대다수의 상담은 1시간 또는 1시간도 안 걸려 30분 주요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거 아니에요. 자, 그 30분짜리 극을 만들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17년 동안 그 극이 30분짜리가 고작 30분짜리가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상담해봤죠. 잘해요? 자, 여기서 손 들어봐요. 나 상담 잘한다. 나 이 회사에서 상담 잘한다고 손 드는 사람 나밖에 본 적이 없거든. 그게 겸손해서가 아니야. 난 겸손한 게 아니겠지. 근데 난 진짜로 잘해요. 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과가 저 지난달에도 지난달이 아니죠. 리프레싱 내가 지난번 어체 들어오신 분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어체 들어온 사람 인기가 없구나. 한 번 들으면 안 오는구나. 별로야? 애기야 별로야? 근데 왜 지지난주에 그렇게 현장 반응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참석자가 너밖에 없어? 미팅에 갔어? 내가 그때 영업 시작했다 그랬지. 마커 갔다 와서 나 마감 어떻게 할게? 화려하게 화려한 게 뭔데? 선을 넘겼어. 열흘 동안 14.7건 CMIP 447만 원 했어요.
저 단장이에요. 저 파트너 아니에요. 저 1년에 영업 딱 4번 해요. 3월, 7월, 8월, 12월. 저 단장이에요. 상담 잘하겠지. 그냥 자기가 상담 잘한다고 손든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르쳐 줄게요. 상담 부족해? 어제 뭐 했어? 눈치 빠른 사람 벌써 깨달았을 텐데. 자, 연극 배우가 300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연극을 합니다. 1시간짜리. 자기가 리허설 때 모니터링을 했어. 이래갖고 이거 극하겠나? 부족한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은데? 배우님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잠깐만 나 집안일 좀 하고 올게.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도입 미팅 3번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CS 잘했어요? OT 잘했어요? 배운 대로는 했는데 밤이 그렇게 엄청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제 선배들한테 다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함을 느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걸 아무도 안 하잖아. 근데 그 생각을 한다? 다음 상담에서 잘할 생각은 해. 개선의 과정이 없이 다음 기회에 잘하려고 한다고. 근데 봐. 내가 오늘 연극을 하고 있잖아. 연극을 하는데 100명이 왔어. 그지같이 못했어. 오늘. 그럼 다음번에 기회가 있어? 다음에 누가 와? 그럼 다음에 잘할 생각을 하고 뭐 한다고? 집안일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제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 배우예요. 예? 가사 도움이겠지. 아니요? 그래서 자기 상담을 만족하는 FC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한 상담이 마음에 들면 흡족하면 그럼 개선이 필요가 없겠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근데 그게 아닌데도 딴짓을 하고 있다가 다음 상담이 오면 그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어제 그지 같았는데 오늘 나아질 리가 있어? 이 중간 과정 없이? 그럼 예를 들면 어제 만족을 못했잖아. 오늘 밤을 새. 근데 안 되겠지. 아니, 딴 일하고 잡스러운 일을 하면서 내일 되는 거 말고 오늘 그것만 하면서 밤을 새려니까 1시간짜리 연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밤을 새도 완벽해지지 않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전보다 낫다. 근데 어제 망가져 놓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똑같이 하잖아. 그럼 잘 될 리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내가 영차 올 때 그 생각을 한 거야. 이거 너무 쉬운데? 몇 차월이야? 우리 계산해볼까? 5개월이면 몇 주야? 20주. 며칠이야? 봐요. 우리 하루는 빼고 하자. 6일로 해봐. 20주 곱하기 6일로 하자니까. 하루는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6일 120일이지. 120일 동안 1시간짜리를 못해. 1시간짜리를 못 만들어?
포함해서 120일 동안 제가 백골훈련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더라? 한 200몇 명, 300명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병교육 때. 근데 갑자기 교육장 때는 왜 자기들은 모르겠다. 저 때는 그래요. 근데 전화가 왔대 대대장. 대대장이 방송으로 몇 번을 연락 어디로 오래 그러더라고. 인사하고 딱 들어갔더니 대대장이 잔뜩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그럼 바로 전화 받아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는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통신보안 이런 것도 훈련을 해야지 입에서 나오지. 그냥 싸제를 얘기했지. 여보세요. 그랬더니 뭐 엄마야. 엄마가 사단장한테 얘기해서 저게 막 나를 바꿔달라고 했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 진상 부모라서가 아니고 그때 군단장하고 사단장들하고 우리 엄마가 술 먹으면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이해했어요?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엄마 전화를 받았지. 왜? 그때는 너 새끼 뽑혔 때문에 빨리 말씀하십시오. 아니 가지 말라고 너 빼달라고 지금 술 먹고 있어. 그래갖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었어. 3명 뽑혔거든. 차출이. 우리 형 해병대 갈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숙대 간다니까 갑자기 엄마가 철원까지 와가지고 우리 애 거기 보내면 안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갔어. 그리고 자대 배치를 갔는데 페바에 주둔지가 있는데 페바 주둔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자마자 갑자기 실탄 30발과 수류탄 한 방을 쏘니까 비무장지대 DMZ로 들어가래. 통문에서 장전하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GP가 나오더라. 그 GP에 처음에 딱 올라갔어. 들어간 날이 영하 27도였을 거야. 당일날. 근데 그날 밤에 샤워를 하는데 그 남자만 있는 데니까 그냥 외부에 샤워실이 있어. 다 뚫려 있어. 그때 내가 온도계를 봤거든. 영하 18도야. 영하 18도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거기 뜨거운 물이 없어요. 거기서 씻으래. 근데 몸에다가 물을 껴안았더니만 첫사연이더라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 그 지하 벙커에 그 식당 군인들 밥 먹는 요만해요. 여기 앉으면 책 한 권을 줘. 이만한 두께. 그게 뭐냐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휴전하면서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적혀 있는 교과가 위반사항이라고 이만큼 있어. 근데 재밌는 게 그 책을 주더니 나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암기. 3일 시간 줬다. 책 이만큼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일 뒤에 내가 입으로 다 얘기해야 돼. 그게 첫 미션이에요. 나 3일 만에 했을까 못했을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밥만 먹이더라고. 3일 동안 다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보고서 까먹었지. 근데 어찌됐건 그걸 다 암기하지 못하면 페바로 그냥 내려가야 돼. 120일인데 1시간짜리를 그걸 못한다고? 왜 대한민국의 99.9%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모를까? 90년 동안 90년 동안 아니 지금 결과값이잖아. 알고 싶지 않았어. 안 궁금해서.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몇 살입니까? 28. 너 앞으로 72년 동안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엄마 안 그랬어? 그렇습니다. 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실질금리 명목금리 알아?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안다 그러면 설명 들어보고 네. 그 카톡방에 나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로 알면 나한테 얘기해줘. 어머니한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 난 지는 게임에 배팅 안 해요. 어차피 모르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까 보내줬던 그 하나의 컨텐츠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서 들을래요? 이제 그거 설명해주고 끝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나 공부 잘했다. 서울대, 연고대, 조금만 더 해보자. 서강대, 한양대. 오? 어디 나왔어? 한양대 나왔어?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손 드네. 그래도 한양대라도 있다. 집에 가서 가슴에 손 얹고 집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안 쪽팔리잖아.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해. 자기 인정부터 하라고. 자, 제 교육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마인드셋만 시켜요. 내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앉혀놓고 했던 강의예요. 마인드셋만 시키는 거야. 왜냐? 네가 강의 시간에 아무리 입 털어봤자 너만 늘어. 얘네들은 하나도 안 늘어. 너만 늘어. 그러면 초딩 교사들아, 제발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얘네들이 한양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같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능 준비할 때, 대학교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했니? 시간 안에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 내에 문제를 이해하는 거? 그럼 단장님 얘기 들어봐.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애들은 뭐 고등학교 나왔지? 우리 중학교 안 되잖아. 예.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거 빨리 인정해야지. 다시 태어난다? 맞잖아. 지금까지의 네 과정은 이력서에 못 쓸 게 뭐 있어. 이거 잘 들어. 공부했던 사람들 얘기.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수업이 중요하니? 아니면 예습과 복습을 하는 나의 시간이 중요하니? 너는 어디 나왔는데 자꾸 말 한양대랑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더 중요했어? 시작. 내가 그 이후에 얼만큼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했지. 얘들아, 명강사의 강의 듣고선 훌륭해질 거였으면 다 EBS만 틀었으면 서울대 갔어야지. 우리 학교 선생님보다 EBS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하니까 EBS 강사가 됐을 거 아니야. 집에 EBS가 안 나왔다. 다 나왔잖아.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의 일에 있어서 예습이 있어 없어? 우리 예습이 없지. 교과서가 없잖아. 여러분들 단장님이 오늘 와갖고 무슨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저께 백성원 단장님이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내가 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내일 강의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게 예습 아니야. 그럼 인생은 예습이 있어 없어? 없지. 뭐만 남아? 복습밖에 안 남아. 상담하고 복습했어 안 했어? 그래, 똑같은 거잖아. 복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
그 어저께 CIS OT 복습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할 겁니다. 에이 뻥치고 앉아있네. 그렇게 말처럼 다 됐었으면 슈퍼가 다 2선 됐지. 하나니까 3선 4선이지. 복습 다야. 그러니 그거 설명해 주는 거 복습하시라고 가서. 그래서 그 30분짜리가 1시간짜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99%는 그렇게 안 사니까. 지금부터 하는 해석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서 들어보면서 찾아가면서. 제가 여기 예시에 1990년이면 60년생이 경제활동하던 30살이네. 그럼 왜 60년생을 거기다가 갖다 붙였냐면은 지금 이제 60년생들이 은퇴를 했으니까. 60년 더하기 65세 하면 2025잖아. 60들이 은퇴했다니까. 그치?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형을 보면 되지. 그들의 한 달이 두 달이 선배들 보면 되잖아. 미리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60보다 먼저 은퇴한 58년 KT들은 일하지. 그 58년 KT의 선배들은 일하지. 그 선배들은 자살했지.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1위. 이은호의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1위. 그러면 지금 은퇴하는 60년생들의 미래는 가난에 뒤지겠네. 아 갑자기 58년 개띠는 그랬는데 60년생들은 안 그래? 갑자기 대를 끊어?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 없지? 그지? 자 그러면 60년생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58년도도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55도 그렇고 50도 그렇고 45도 그래. 우리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데 60년생이 1990년에 얼마를 벌었다고? 자료에? 100만 원. 그지? 100만 원 벌었다고. 자, 핵심 단어 나오는데 너 몇 살이니? 60년생이 1990년에 30살이었어. 맞지? 넌 연금 계획이 있니? 연금 계획이 있어? 읽어봐. 기획은 따로. 그럼 60년생이 1990년에 연금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 30년 차이도 변하질 않았는데 2년 차이가 뭘 변하겠냐고.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며 그 중에 10만 원을 연금 들었어. 자, 나 연금 세일즈 해봤다. 연금 팔아. 다 무실적이야? 연금을 지금 한 번도 못 팔아봤어? 아 장난하지 말고. 연금 팔아봤어? 몇 살 얼마 팔았어? 60세 계시 아니. 그 계약자가 몇 살이야? 40대셨습니다. 너 몇 살이니? 28. 너 주변 친구들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 58년 객띠랑 뭐가 다른 거야, 네가? 야, 30살, 28살, 27살. 잘 들어? 니넨 가난해서 뒤질 거야. 나 지금 과했어? 55년생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58년생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60년생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너넨 안 그래? 아닙니다. 그래? 그래? 자, 300만 원 버는 애야. 30만 원 연금 정도 하지? 그렇지 않나? 똑같은 거라니까? 1990년에
30만 원 연금 준 거야. 누가? 60년생이. 이 사람이 이 연금을 30년 동안 납입을 했어. 1990년에 시작했으니까 30년이면 2020년까지 됐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야, 제가 이제 65세가 되니 연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얼마 받아? 얼마 받아? 잘 몰라. 그러니까 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회사에서 이런 거죠. 아우, 연극이 축하드립니다. 한 달에 15만 원 드려요. 네? 얼마요? 15만 원이요. 아니, 내가 30년 동안 연금을 냈는데 15만 원을, 너 15만 원이면은 우리 둘이 삼겹살에 소주 먹고 2차 먹으면 15만 원 아니냐? 그러면은 이 60년생 화나 안 나? 300년 동안 했는데 연금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네, 30년 동안 3,600만 원이요. 당신이 30년 동안 낸 연금의 총액이 3,600만 원이라고. 그럼 3,6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3,600만 원을 30년으로 나누면 월에 10만 원이지. 30년 동안 10만 원을 쓰니까 30년 동안 10만 원 줘야지. 더하기 얼마 주는 거야?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 절반. 그래서 15만 원 준다니까. 가난해서 죽을 거라니까. 네 연금 한 달에 15만 원. 그 장표 지금 이해돼요 이제? 자, 그럼 이거 문제야 아니야? 그 문제에는 언제나 그 문제가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는 모든 것이 해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FC로서의 도리 다 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급여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은 은퇴할 때 얼마 받았을까? 4,500원 받았겠지? 그치? 근데 연금 얼마 내고 있다고? 10만 원. 아니, 내가 맨 처음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납입을 한다라는 건 10만 원을 납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월급의 10%를 연금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30살이 300만 원을 버는데 30만 원 정도 연금에 가입하려고 해. 그럼 무슨 의도야? 30만 원짜리 가입하겠다라는 거야. 내 급여의 10% 정도는 연금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무도. 99.9%가 아무도 단 한 명도 이거 컨텐츠 하나만 여러분들이 1시간짜리 1시간도 필요 없어. 30분짜리 짜서 가방을 매. 그런 거 해봤어? 전국 국토 뭐라고 해? 종례띠? 뭐라고 하냐 나? 국토 대장정? 그 뭐라고 하는데? 대장정이라고 하나? 바깥에서 옛날에 했던 거? 라고 한번 했었는데 가방을 매. 가. 전국을 이렇게 가. 저희 선생님 연금 계획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기 저기 바카스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 잠깐 슈퍼에 잠깐 앉아보세요. 30분 동안 해. 야, 이상준도 자기 개그 20년 개그맨 했는데 자기 개그 들어줄 사람 대학로에서 돌망하더라. 아, 우리 되게 고귀하신 분들인가 봐. 야, 그냥 가방 하나 메고선 국토순례 하라니까. 뭘 저기 이스라엘까지 뭐하러 가. 연금 계획 있으세요? 잠깐 앉아세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대한민국은. 그러니 그 장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100억이 될 수도 있지. 아니니? 나 너무 해석이 과해? 그게 아니지.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벌 때 30만 원의 연금을 가입을 했잖아. 자, 5년이 지났어. 내 월급이 350만 원이 됐다 치자. 1년에 10만 원씩 올랐어. 그럼 내 연금 불이익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 35만 원을 내면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그걸 뭐라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받던 은퇴책 전에 받던 소득 대비 몇 퍼센트가 연금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내가 월급이 올라가서 FC님 저 안녕하세요. 저 백성호입니다. 제가 월급이 50만 원이 올라서요. 제가 10%씩 연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5만 원 납입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콜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그러니 99.9%는 그렇게 안 한다가 맞아 아니야? 맞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열심히 내셨어요. 그리고 납입보험료가 3,600이고 거기 이자 붙어서 2025년도에 연금 개시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받으신다고. 아니 제가 지금 월급을 500만 원 받다가 은퇴했는데 지금 15만 원이 무슨 이게 연금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야? 지급하는 회사가? 그럼 여기서 더 아무런 거 얘기해 줄까? 자기들 10년 납으로 기억받잖아. 납입 기간이 길어서 30살짜리 연금 가입할 때 10년 납 가입하잖아. 1990년에 1960년생 그 아저씨가 10만 원씩 10년 납했어. 총액 보험료 얼마야? 1200 내고 25년 거치했네. 맞지? 그리고 나서 1200을 갖고 25년 거치했으니 이제 내가 65세가 되었더니 나보고 한 달에 400만 원 달래. 한 달에 400만 원씩이더라. 30년 받으려면 적립금이 10억이어야 돼. 10억. 얼마 냈는데? 1200. 야 내가 1200 줄 테니까 네가 30년 뒤에 나 10억 주라. 그럼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럼 내가 12억 줄 테니까 25년 뒤에 1000억이네. 1200만 원 내고선 10억 달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냐? 1200, 1억 2천, 12억이잖아. 그럼 120억이구나. 100억이네. 아니지, 내가 12억 줘서 1000억 맞네. 내가 12억 줄 테니까 25년 뒤에 나한테 1000억 달라니까? 이거 돼? 말이 안 되잖아. 10만 원씩 꼴랑 10년 내놓고서 무슨 한 달에 400을 달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럼 그건 해법이 아니지. 그치? 회사가 무슨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 내 연금 납입액은 계속 급여 대비 몇 프로를 내가 연금 자산으로 투자하는가가 결국엔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 들었어. 내 주변에 연금 가입 안 하는 놈들은 이것보다도 못한 거고 어떻게 살까? 뭐 혼자 무슨 똥 싸피 먹는 뭐 실력 있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모르겠고 이건 못 가져도 돼? 연금을 이미 준비하고 가입한 사람한테도 추가 어프로치가 되겠지. 자 이거 생각해봐요. 보험을 그 나이 처먹을 때까지 아직도 준비 안 한 애가 보험 가입하는 게 쉬울까? 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 가입하는 게 쉬울까? 그치? 그치? 근데 이미 연금이 있는 사람에게 저 연금이 있는데요? 라고 거절이 나왔을 때 어떻게 거절 처리를 할 거야? 지금 그 내용들이지. 두 번째는 그냥 연금 없는 건 보험이랑 연금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치? 보험은 내가 돈 내고서 그냥 없어지는 느낌인 거고, 연금은 이제 사회적 의식이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어서 아 연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다고. 자, 아까 1시간 전에 여러분들 본부에다가 내가 올려줬던 그 장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글쎄 나 100억이라는 거냐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뭐 하나 강의 들었나 보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넘쳐 흐르니 그것 또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가치는 빵원이겠죠. 저는 그 8장의 장표 내가 만든 거지만 그거 가지고 또 150장짜리 책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경력이 얼마 안 됐으니 너무 잡다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복습. 따라해봐요. 복습. 복습을 해야 그것이 정말 내 RP가 되고 내 상담 자료가 된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